편견 또는 편견은 관련 사실을 인식하거나 특정 사건에 대한 관련 정보를 알기 전에 형성된 의견 및 견해입니다. 감히 한국인 따위가 유럽에 와 담장 무릎 꿇어 한국 여권 들고 부모님과 유럽 여행 떠난 프랑스 여성이 차별 대우받고 경악한 이유. 여기 한국은 아직도 멀었다며 경멸하던 프랑스 여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우연히 한국인과 함께 서유럽 여행을 떠나자마자 사람들의 한국인에 대한 충격적인 대우를 직접 목격하고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그녀가 대체 어떤 경험을 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출신의 르라고 합니다. 지금은 프랑스 내에서 저희 가족만큼 한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도 없을 것 같지만 옛날에 저희 가족은 한국 때문에 참 많이도 싸우곤 했습니다. 발단은 아빠의 한국에 대한 과도한 사랑 때문이었죠. 지금이야 한국의 문화와 기술, 그리고 다양한 제품들이 프랑스 및 유럽 내에서도 많은 인정과 사랑을 받고 있지만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한국이 대체 어디에 있는 나라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나 아빠는 달랐습니다. 아빠는 이상하리만큼 한국을 사랑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삼성 브랜드였죠. 아빠는 당시에 그다지 유명하지도 않은 삼성 브랜드에 대한 광적인 집착을 보이셨고 휴대폰부터 해서 TV와 컴퓨터까지 전부 삼성으로 바꾸기 시작했는데요. 당연히 저와 엄마는 아빠의 이러한 결정에 의문을 표할 뿐이었습니다. 저희 집이 가난한 것도 아니고 다른 유럽 브랜드의 유명한 제품들도 많은데 아빠는 도대체 왜 이름도 없는 브랜드에 집착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갔죠. 그러나 엔지니어셨던 아빠는 저희가 불평을 할 때마다 씩 웃으시곤 했습니다. 지금이야 한국이라는 나라의 인지도가 부족해서 이들의 기술력이 저평가되고 있지만 10년 후에는 뛰어난 기술력을 자랑하는 한국 브랜드가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될 거야. 실제로 나와 같은 동종업계 관계자들은 한국 브랜드의 전자제품들을 매우 선호하고 있기도 하거든. 우리 가족이 한국 기술의 세계화의 시작을 함께 한다니 뭔가 설레지 않니? 솔직히 기술에 대해 알 리가 없던 저는 아빠의 말이 전혀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빠의 한국 사람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죠. 아빠는 삼성의 전자제품들을 싹 쓸어가는 것에 더해 한국의 브랜드인 LG라는 브랜드의 세탁기나 전자레인지 등을 구매하며 가전제품들도 전부 한국 브랜드로 채워나가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가끔 집으로 친구들을 데려올 때도 있었는데 이런 이름도 없는 한국 브랜드 제품이 너무나도 쪽팔렸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일본 브랜드가 유행하던 시기였기에 친구들은 이건 전부 일본을 따라 한가짜 브랜드 아니냐며 비웃을 뿐이었죠. 저는 그럴 때마다 아빠에게 한국 브랜드 대신 요즘 유행하는 일본 브랜드나 튼튼한 독일 제품을 구매하면 안 되겠냐고 칭얼댔지만 아빠의 한국 사람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빠는 일본과 독일 제품은 만듦새가 좋긴 하지만 너무 과대평가되어 있다며 지금 한국 제품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몇 년 후에 진가를 발휘해서 가격도 인기도 매우 높아진 한국 물건들을 쓰고 싶어도 못 쓸 거라며 확고한 어조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때는 아빠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정말로 한국의 기술과 문화가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되었고 저는 이제야 아빠의 말씀을 어렴풋이 이해할 수 있게 됐는데요. 옛날에 제가 일본의 모조품이나 쓴다며 놀렸던 친구들은 하나같이 한국 제품들을 못 구해서 안달인 상태거든요. 특히나 한국 브랜드는 유럽 브랜드와는 달리 수리센터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서 언제 어디서나 수리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매우 큰 메리트로 다가왔죠. 2년만 지나도 완전히 고물이 돼버리는 유럽 브랜드의 가전제품들과는 달리 세탁기 같은 한국 가전제품들은 10년을 넘게 쓰고도 고장이 안 나고 있어서 수리센터에 방문할 일이 있긴 할까 싶긴 하지만 말입니다. 이렇듯 기술력과 서비스 면에서 압도적인 기량을 보여주는 한국 제품들은 그야말로 수준 자체가 달랐고 한국이라는 국가의 브랜드 파워가 올라감과 동시에 물 만난 고기처럼 전 세계를 휩쓸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한국의 놀랍도록 빠른 발전 속도에 힘입어 저 또한 한국으로의 파견을 가게 되었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대부분의 프랑스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 전혀 몰랐지만 이제는 프랑스 측에서 한국의 기술을 배워오기 위해 직접 파견까지 보내게 된 상황인 것이죠. 저는 이곳에서 생각지도 못한 일을 겪게 됩니다. 저는 한국에 가자마자 회사 동료였던 한국인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고 만난 지 6개월 만에 결혼까지 약속하게 됐을 정도로 각별한 사이로 발전했거든요.
이러한 제 소식을 들은 아빠는 자신이 한국은 저력이 있는 국가라고 말하지 않았냐며 한국이 이렇게나 빠른 속도로 전 세계에 인정받는 기술 강국으로 거듭난 모습을 보면 그러한 역사를 직접 써내려간 한국인들은 틀림없이 성실하고 믿을 만한 사람일 거라며 제 결혼을 적극 지지해 주셨죠. 하지만 엄마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엄마는 아직까지도 한국을 후진국이라고 생각하셨고 도대체 프랑스 여자가 뭐가 모자라서 아시아의 변방 국가에 시집을 가냐며 저를 나무라더군요. 저는 엄마를 보면서 제 과거의 모습이 떠올라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도 한국에 대해 약간의 의구심을 가진 채 파견을 가게 되었으나 직접 느낀 한국은 프랑스를 진작에 능가한 선진국이었거든요. 일단 인프라와 서비스 속도 그리고 첨단 기술에 대한 사람들의 포용력과 적응력도 압도적이었죠. 여름에는 너무 덥고 겨울에는 지나치게 추운 것만 제외한다면 한국은 그야말로 완벽한 국가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엄마는 편견에 사로잡혀 한국을 도무지 인정하려 하지 않았고 급기야 한국인 남자친구와의 관계를 정리하지 않으면 저를 2번 다시 보지 않겠다며 연락까지 일방적으로 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역시나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엄마는 일주일도 안 돼서 다시 연락을 취해왔는데요. 그런데 엄마는 비장의 카드를 생각해왔는지 제게 파격적인 제안을 하나 해오더군요. 그건 바로 제 한국인 남자친구와 함께 이탈리아로 여행을 떠나자는 거였습니다. 사실 이건 남들이 봤을 때는 엄마가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쉽게도 전혀 아닙니다. 엄마는 꽤나 고집스러운 성격을 가지고 있고 쉽게 포기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아무래도 엄마는 이탈리아로 가족여행을 가는 척하며 제 남자친구인 준석 씨에게 망신을 줘서 쫓아낼 생각인 모양이었습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나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서로 간의 왕래도 잦은 편이라서 공항이나 식당 등에서 서로에게 잘 대우해주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런 저희의 관계를 라이벌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서로를 인정하는 마음이 깔려있는 것이죠. 그런데 프랑스와 이탈리아 모두 양국 외의 국가들에 대해서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나라가 아니다 보니 특히나 후진국 출신의 사람들이 이 두 국가에서 좋은 대우를 받기란 매우 힘듭니다. 눈치가 꽤 둔한 편인 아빠는 엄마의 속내를 전혀 모르시겠지만 저는 엄마를 이미 꿰뚫어보고 있었죠. 서울역 227하지만 저는 준석 씨가 딱히 꿀릴 것은 없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이라는 국가의 세계적 위상도 그렇고 준석 씨의 키와 체격도 웬만한 프랑스인들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었거든요. 그의 나이가 40대 후반인 점이 약간 걸리긴 했지만 그래도 준석 씨는 한국인답게 매우 동안으로 프랑스의 20대 남성과 비슷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또 프랑스에서는 나이 차이에 대한 개념이 그리 엄격하지 않아서 그다지 상관은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일단 프랑스로 가서 정식으로 부모님께 인사드리기로 했죠. 아빠는 워낙 한국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었기에 준석 씨를 무척이나 마음에 들어 하셨는데요. 특히나 준석 씨는 예의 바르고 친절한 전형적인 한국인의 성격을 갖고 있었기에 아빠는 준석 씨를 더더욱 마음에 들어 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러나 역시나 엄마의 반응은 미적지근하더군요. 엄마는 대놓고 말은 못하고 있지만 이탈리아에서 한국과 프랑스에 넘을 수 없는 격차를 보여줌으로써 당장 한국으로 쫓아내버리겠다는 도끼를 품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엄마는 저희가 프랑스에 온 지 얼마나 됐다고 곧바로 이탈리아로 가자며 재촉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그렇게 이탈리아 공항에 도착한 저희는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할 경험을 하게 됩니다. 비자가 따로 필요 없는 별도의 줄로 이동했는데요. 엄마는 한국도 이러한 무비자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몰랐는지 도대체 이 한국놈이 무슨 자신감으로 우리를 따라오는 거지? 라는 눈빛을 보내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런 편협한 생각을 가진 엄마를 보며 한숨을 쉬면서 한국은 프랑스보다도 여권 파워가 높은 국가라며 프랑스가 이탈리아에 무비자 입국할 수 있으면 당연히 한국도 가능한 거라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엄마는 제 말을 듣고 꽤나 충격을 받은 눈치였는데요. 하지만 곧이어 닥칠 일에 비한다면 이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죠. 왜냐하면 그렇게 도착한 입국 심사대에서 마저 한국 여권을 가진 준석 씨가 저희보다 훨씬 좋은 대우를 받았거든요. 한국 여권을 소지한 준석 씨를 본 이탈리아 입국 심사관은 자신의 딸이 케이팝을 무척이나 좋아한다며 딸에게 이젠 공부를 좀 하라는 내용의 한국어 글씨를 적어줄 수 있냐며 장난스러운 말만을 건넸을 뿐 그 어떤 것도 묻지 않고 준석 씨를 통과시켜줬거든요.
그러나 프랑스 여권을 소지한 저희에겐 다른 태도를 보이더군요. 그는 미소를 짓지도 않았고 그저 여행 목적과 이유 등의 형식적인 여러 질문들을 건넸거든요. 이건 일반적인 입국 과정이고 보통 어떤 국가를 가더라도 이 정도 질문은 받기 마련인데 엄마는 이러한 질문을 받았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자존심이 상한 모양이었습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국경을 접하고 있기도 하고 왕래가 상당히 자유로운 편임에도 불구하고 바다 건너에 있는 한국인이 훨씬 더 간편하게 이탈리아로 입국을 한 셈이거든요. 그리고 엄마는 프랑스인보다 한국인이 더욱 대우받았다는 사실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는지 씩씩대며 자신은 프랑스인인데 왜 후진국에서 온 한국인보다 늦게 들여보내주냐며 항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탈리아 입국 심사관은 충격적인 말을 건네기 시작했죠. 이봐요, 언제적 프랑스 이야기입니까? 이탈리아로 여행 온 프랑스인들은 돈도 안 쓰면서 쓸데없이 문제만 일으키고 있는 거 모릅니까? 그에 비해 한국인들은 매우 신사적이고 교양 있는 사람들이기에 사소한 문제조차 일으키지 않고 있죠. 또한 한국은 매우 부유한 국가라서 돈도 당신네들보다 훨씬 더 많이 쓰고 가는데 내가 왜 당신들을 한국인들보다 대우해줘야 하는 거죠? 요즘 프랑스인들이 이곳에서 일으키는 사건 사고만 보면 마음 같아선 당장이라도 무릎을 꿇리고 샅샅이 검사하고 싶지만 양국의 관계상 참는 걸 다행으로 아세요. 그의 말에 엄마는 도저히 말이 안 된다는 듯 얼빠진 표정을 지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엄마는 아직도 한국과 프랑스의 국제적 위상이 진작에 뒤바뀌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셨고 그저 이래서 이탈리아 놈들은 안 된다며 구시렁대면서 공항을 빠져나갈 뿐이었죠. 그렇게 배가 고파진 저희는 식사부터 하기 위해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곳 레스토랑에서도 도저히 믿기지가 않는 경험을 하게 되죠. 직원이 준석 씨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길래 저는 그가 인종차별을 하는 건가 싶어 당황했는데요. 그런데 직원은 영어를 사용하며 준석 씨에게 혹시 한국인이 맞냐는 다소 뜬금없는 질문을 건넸거든요. 그리고 준석 씨가 한국이 맞다고 대답하니 직원은 환한 미소를 보이면서 이 식당에 방문하는 한국인 손님은 10% 할인이 적용된다며 한국 여권을 보여주면 처리해주겠다고 말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어떻게 한국 국적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음식 할인을 해줄 수가 있단 말인가? 저는 이런 식의 할인은 들어본 적도 없었고 특히나 한 푼의 가격도 깎아주지 않으려는 깐깐한 이탈리아인이 오직 한국에만 관대한 서비스를 베푼다는 것도 매우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준석 씨를 망신시키기 위해서 여행 온 엄마는 오히려 프랑스인들보다 훨씬 대우받는 한국인 준석 씨의 모습에 매우 어리둥절해하는 눈치였는데요. 결국 엄마는 도대체 왜 한국인에게만 할인을 해주냐는 질문까지 건네게 되죠. 그러자 직원은 놀라운 대답을 해왔습니다. 한국인들은 빠르고 조용하게 식사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지나간 자리는 매우 깔끔해서 직원들이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되죠. 프랑스인들은 너무 시끄럽고 식사도 느리게 해서 도저히 자리 회전이 안 되는 것과 비교하면 한국인들은 그 어떤 식당에서도 환영받는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할인을 해줘도 저희 식당 입장에서는 남는 장사거든요. 엄마는 난데없는 프랑스에 대한 공격에 정신이 혼미해진 모양이었고 그렇게 식사를 하는 둥마는 둥하며 황급히 레스토랑에서 빠져나가셨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인에 대한 인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저희는 다음 행선지로 향하기 위해 노점 골목을 지나야 했는데요. 그런데 원래 같았으면 프랑스어나 영어를 구사하며 호객 행위를 해야 할 이탈리아 노점 상인들이었지만 이들은 이제 딱 봐도 프랑스인인 저희를 보고도 모른 채 하며 한국인 준석 씨를 위해 한국어를 구사하며 호객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프랑스어를 구사하며 물건 좀 보고 가라는 이들의 말이 매우 귀찮게 느껴지기만 했는데 막상 한국인 준석 씨 앞에서 찬밥 신세가 돼버린 저희는 이제는 약간의 서운한 감정마저 느끼게 됐죠. 애초에 언어 사용자 수면에서 영어와 프랑스어에 비해 현격히 밀리는 한국어인데 도대체 한국어가 얼마나 메리트 있는 언어가 됐으면 노점 상인들마저 기본적인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게 된 것인가? 저는 한국의 강력한 저력에 다시금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근처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소리가 나는 곳으로 향해 보니 웬 광장에서 이탈리아 젊은이들이 케이팝을 틀어놓고 플래시몹을 하고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 이탈리아에서도 프랑스처럼 곳곳에서 케이팝 관련 행사들이 열리고 있고 결국 이런 대형 광장에서
마저 손쉽게 한국 관련 문화들을 접할 수 있던 거였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웠습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도 문화적으로 매우 융성한 국가지만 이 두 국가의 음악이나 콘텐츠를 다른 나라의 광장에서 찾아보기는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한국은 문화 하나로 이런 콧대 높은 두 국가를 완전히 정복할 수 있던 걸까? 저는 이러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당황스러운 감정마저 느꼈죠. 그러나 놀라움도 잠시, 저희는 이내 큰 위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한국인 준석 씨를 본 이탈리아의 학생들은 순식간에 저희 주변으로 몰려오더니 이내 한국인이 맞냐며 아우성치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이내 준석 씨가 한국인인 것을 확인한 이들은 사진을 함께 찍자며 준석 씨를 마치 연예인처럼 대우해주기 시작했죠. 특히 이탈리아 학생들이 한국어를 어찌나 잘하던지 이들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같은 한국어를 구사하며 준석 씨와 의사소통을 하려고까지 했는데요. 도대체 한국이라는 나라의 위상은 어디까지 높아진 건지 엄마도 이러한 충격적인 상황에 말을 잇지 못하고 계셨죠. 그렇게 저희는 얼마간의 소통 끝에 이곳에 잔뜩 흥분한 학생들에게 겨우 벗어날 수 있었고 이내 디저트 카페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카페의 직원은 준석 씨에게 유난히 불친절한 태도를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껏 엄청난 관심과 사랑만을 받아왔던 한국인 준석 씨였기에 저는 도대체 직원이 무슨 이유로 이런 무례한 태도를 보이는 건지 이해가 안 갔고 엄마는 그럼 그렇지라는 표정을 지으며 우쭐해 하더라고요. 아무튼 준석 씨는 이러한 상황에 절대로 기죽지 않는 사람이기에 직원의 눈을 정면으로 응시하며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런 불친절한 응대를 하는 거냐며 항의했죠. 그러자 이탈리아인 직원은 중국인은 당장 꺼지라며 뜬금없는 욕설을 짓거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자 준석 씨는 당당하게 한국 여권을 꺼내며 자신은 한국인이라고 주장했고 이를 확인한 직원은 매우 당황한 듯 거의 울먹이는 표정을 지으며 준석 씨에게 사과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보통 중국인들이 돈으로 서양 여자나 친구들을 매수해서 오는 경우가 많다며 웬 동양인 남성이 서양인과 함께 있길래 당연히 중국인인 줄 알았다며 연신 사과하더군요. 직원은 자신은 한국 드라마의 열렬한 팬이고 한국을 무척이나 좋아한다며 별도의 디저트와 음료까지 무료로 제공하며 준석 씨에게 특별 대우를 해줬는데요. 역시나 한국인은 어디에서나 환영받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쯤 되니 엄마는 한국에 대한 편견을 완전히 내려놓으시고 준석 씨에게 정식으로 사과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유일한 자부심이었던 프랑스가 점점 쇠퇴해가는 것을 보기 힘들었다며 이러한 자신의 열등감이 잘못된 방향으로 불똥이 튄 것 같다며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으셨죠. 그렇게 준석 씨는 저희 가족의 일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엄마는 과거의 일을 완전히 잊으셨는지 요즘은 빨리 준석 씨와 결혼해서 한국 국적을 취득하라며 저를 닥달하고 있는데요. 엄마는 한국 여권의 강력함을 직접 실감했고 이제는 세계적인 흐름이 완전히 한국 쪽으로 기울었다면서 매일같이 호들갑을 떠시며 한국을 칭찬하고 계시죠. 그리고 원래부터 한국을 좋아하셨던 아빠는 아직도 한국은 과소평가되고 있다며 한국은 더욱 발전해서 세계를 선도할 거라며 호언장담하고 계신데요. 정말 아빠의 말이 맞을지 저는 기대 반 설렘 반으로 준석 씨와 결혼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인종차별은 사람들의 집단위 외모에 따라 서로 다른 특성, 행동, 성격을 갖고 있으며 한 인종이 다른 인종보다 우월하다는 점에 따라 나누어질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